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없어진 과정이 있죠. 3급도 있고 2급 있고 1급 이렇게 있습니다. 3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 양성 과정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그 과정 자체가 없어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은 3급 가지신 분들이 전부 다 2급으로 전환하면 이제 2급밖에 남지 않고 2급이냐 1급이냐 이제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급이든 2급이든 일정 기간 이 현장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제 1급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한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1급 자꾸 바뀌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로 바뀐다라고 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는 무성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제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변한 건 아직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이 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으로는 현재 최고의 어떤 자격이다라는 것,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2급을 갖고 계시든 3급을 갖고 계시든 앞으로 변화해 나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익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빨리 1급이라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2급을 가져도 사회복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 자격체계상 1급이라는 최고의 과정을 설정해 두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1급 자격을 취득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형태로 제도가 변화되어져 나가든 가령 전문사회복지사 체제로 변화되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격이라는 이 어떤 프리미엄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무시하면서 제도가 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급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겠죠. 전문 자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유예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도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1급에 도전해 본다라는 것, 여러분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변화해 나가는 시대 속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지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과목이 많아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8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큰데요. 공부하는 요령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1교시 과목이 되어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먼저 공부하시기 바래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건 워낙 독특한 과목이라 다른 과목하고 연결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론은 아예 동떨어진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들어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2교시 시험을 보는 실천론,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조사론의 한두 문항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다른 과목보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먼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예 좀 팁을 말씀드리면 2교시 과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확장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3교시는 이제 법과 제도인데요. 이 3교시 공부를 하실 때도 정책론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은 또 연결되어져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8가지 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론, 그리고 정책론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조금 더 넓혀 나간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시간으로서 그럼 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또 시험에서는 여기를 중점적으로 출제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사회복지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는 결국 누구에 대한 어떤 실천이다 또는 서비스다 또는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다루는 영역이 인간이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는 인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것, 뭐라 그러죠? 그렇죠. 사회죠. 사회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다루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 요 두 가지를 함께 어우러져서 다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전체 과목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사회에 대한 이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 이미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져서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들은, 사회복지라는 것을 자꾸 줄임말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동복지라는 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예요. Social welfare, 뭐 in child 또는 for chil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무슨 복지 줄임말 많이 쓰는데 땡땡복지라고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뭐뭐를 위한 뭐예요? 사회